자, 임성현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좀 늦은 시각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썸네일에 월요일에 이 가격에는 전량 매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는데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의 주가가 급락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 나올 거니까 전량 매도하라는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해요. 나스닥 시장이 3.56%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슬쩍 끄집어낸 이슈는요. 바로 AI. 그죠?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맞아요. 이 거의 대서특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요. 과거에 AI 시장에 거품론 실적도 안 나온다, 투자만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실적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거든요. 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오픈 AI 창립자죠.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월 90만 장의 반도체를 요구했죠. AMD에게도 요구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때문에 실적도 안 나오는 오픈 AI.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과거에 거품론이라는 게 돌아다닌 건데 자,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했었던 엔비디아 벌써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급락했던 사건은 중국 히토류 통제에 트럼프 대통령 100% 추가 관세하겠다는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이전에 중국이 어떠한 카드를 하나 내보낸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나스닥 시장이 급락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둘이 왜 히토류라는 부분을 수출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누르시겠어요? 자, 월요일에 여러분들 개파락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다시 매도 금지. 매도 금지입니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고요. 우리 화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요일에 조정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또 쫓아가는 거래 하실 거냐고요. 여기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요. AI 패권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자, 무슨 뜻일까?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죠? 조선, 원전 요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AI 패권 가지고 싶죠?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갖고 싶죠? 원전 가지고 싶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로봇의 핵심 재료인 이 히토류라는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에도 이 히토류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안 주진 않을 거예요. 절대 안 주진 않을 거예요. 막장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 노이즈가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지금 AI 시장의 패권을 갖는 국가가 결국은 시장,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가 여기서 분명히 58,000원대의 커버리지 도와드리면서 요 중간 과정 8만원 깨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보티즈 자, 이 로봇 관련주들을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뭐 원익홀딩스, 클로버, 사면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급등 과정 나오죠. 지금 로봇을 움직이는 자, 로봇을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그 승부를 가르는 자가 전 세계의 패권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금 시진핑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힘겨루기가 있는 상태인데 요 부분은요. 어차피 문제 뭐냐면 에이펙 정상회담 이번 달에 예정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이 두 가지 만나기 전에 뭔가 하나 카드를 때려놓고 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왜 다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와 지금 이때 일단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했죠. 왜죠? 이 당시에는 HBM을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지금은요. 엔비디아의 HBM 3 12단을 통과했죠. 실적이 9.3조 원을 예상하고 있죠. 이때는요. 9.1조 원이었죠. 그러면 중요한 건 실적 이번에 화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이거를 유지하느냐 요것만 우리는 관전 포인트로 잡으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달려나간다고.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이때 당시에는 HBM 실적이 전무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실제로 무엇이죠?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서한문까지 받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없던 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여기에 9.3조 원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지금 다음 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토요일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자, 요 부분이 나왔는데 자 봐요.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특허 침해 판결했다. 6천억을 배상해라라는 것도 또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가만히 숨겼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또 단기간에 어떤 악재들이 지금 계속 쏟아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유튜버들이 매도해라. 월요일에 이 가격에 다 매도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달았던 거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요. 최소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어딜 봐야 되냐면 바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넘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린 무엇을 봐야 되냐? 맞아요. 20만 전자, 30만 전자를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당시와 코로나 팬데믹 상태였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의 가격을 넘어서고요. 오히려 신차 살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렸었고요.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 코로나 시즌에는 자 무지막지하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 수요는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공급이 딸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3,600포인트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만일에 이 코스피 지수를 한 번에 부러칠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코스피 지수의 이런 과정에서 슬쩍 이 급락을 일부분 준다고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맞죠.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시장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월요일에 개파락하게 되면 얘를 반등을 시켜야만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 하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바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전략이었죠. 선물, 시장을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현물을 매수한다. 자, 무슨 뜻이냐? 시장을 하락시키려고 했었어요, 이들은. 근데 마침 이들은 무슨 전략을 구사할까? 야,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시장 빠졌으니까 그리고 6천억 판결 배상 나왔으니까 이거 자, 원래 안 그래도 슬쩍슬쩍 흔들리려고 했는데 요 포지션까지 잡아놨으니까 이들은 이때와 같이 최대한 싼 가격에 물량을 늘리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요. 감히 예견해 봅니다.
월요일에는 이 금융투자라는 녀석들, 항상 이 주가 조정 과정에서 끼어들었던 요 녀석들이 장난질을 분명히 할 텐데 이들이 매도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러분들도 투매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따 링크 주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시장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삼성전자에게 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왔죠?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좋죠. 근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저는 로봇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에서 뭐 원익홀딩스, 클로봇, 사면 막 이런 것들이 막 신고가 날리고 나가지 않네. 로봇 관련주를 로보티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은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반도체, 샘 올트먼, 인공지능. 막대한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봇, 두뇌,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AI 통반적으로 막대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성전자를 전 세계 시장에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 원하는 이유 뭘까요? 어차피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그죠? 이 모든 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결국은 이 막대한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생겨나는 이유는 뭐죠? 이 코멘트가 AI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시진핑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무지막지하게 때리겠죠. 둘이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에도 항상 이런 사건이 시장의 바닥론을 형성을 시키고 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매수의 기회로 있었던 적이 99.9%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의 급락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빠졌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중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날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7월 달부터 빠졌죠. 근데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빠졌어요? 아니죠. 반대로 이렇게 상승 기조였잖아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9.1조 원이라고 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더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HBM 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를 프리미엄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라는 시장의 반응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오픈 AI, 샘 올트먼, 엔비디아, AMD 막강한 1등, 2등 반도체 자율주행에선 1등인 애플 모두가 지금 삼성에 대한 반도체를 원하는 시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세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빠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만일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요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9.3조 원이라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분명 예견하고 있죠. 그럼 월요일 어떻게 할까? 지수를 하락시켰다가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까? 얘를 급락시켜서 추가적인 급락을 주진 않고 얘는 어떻게 한다? 하락했다가 요 정도의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뭐를 조금 패대기를 크게 칠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후배 녀석한테 좀 물어봤어요. 얘를 어떻게 한다? 하락폭을 더 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 320주짜리 종목인데 여기서 쭉 이틀 동안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쭉 올렸던 놈을 한 여기까지 훼손을 준다고 하면 시장의 하락에 무엇이죠? 주범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근데 얘까지 패대기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어디까지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수
지수, 연예인 지수 말고요. 자, 어떻게 한다? 맞아요. 요 밑으로 여기까지 흔들어 버릴 거라고. 즉, 지금 시장에 있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 중에서 얘는 일단 낙폭에 대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바꾸면서 이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 이미 이 선물을 매도했던 부분을 어떻게 돌린다? 맞아요. 플러스, 즉 시장의 반등에 베팅을 하고 다시 맞아요.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선물을 매도하고 단기 거래를 할 것 같아. 왜? 한 번에 해소된 과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주식타짜 안 교수님, 그래서 월요일에 전략 매도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유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자, 첫 번째, 매도는 죽어도 하지 말자. 죽어도. 보유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리 팔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나는요, 아이유의 그런 노래죠. 요 마이너스 2%, 3% 빠졌다가 빠진 상태에서 1.5% 마이너스까지 반등 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선물리를 이용해서 선물을 사재기하고 시장을 반등 나올 때 얘도 반등시켰다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끝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던져버리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 퀴즈.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오케이. 자, 이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까지 달려가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잘 보게 되면요. 자, 중소형주를 움직였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몇 배 올랐죠? 최소 못해도 2.5배. 자, 그리고 이 원익 IPS라는 이 반도체 장비주 몇 배 올랐어요? 삼성전자 같이 커버리지 도와주면서 3배 올랐어요. 그러면 중소형주 사라는 거예요? 아니야. 왜? 대형주 빠지는데 얘라고 멀쩡할까? 자, 무슨 전략을 필요하냐? 얘도 많이 올라 있다고. 이렇게 가야 돼. 뭐자? 자, 우리가 잘 봐요. 요 원익 홀딩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네? 끊지 마시고 보세요. 자, 보유해야 되는 과정인데, 자, 뭐냐면 얘가 바로 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원익 IPS의 최대 주주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3조 원짜리를 바로 원익 홀딩스가 무엇을 하고 있다? 최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삼성전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자, 무슨 뜻이냐? 이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은 바로 로봇 사업을 하는 지주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충전용 로봇, 반도체, 기타 등등 로봇 요거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 이러구나. 반도체와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도 업종은 반도체와 로봇 아닙니까? 요 둘을 합성으로 매기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다른 로봇주들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왜? 주도 업종이니까. 근데 쏠림이 있죠. 그죠? 쏠림이란 게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쏠림 자체가 없다가 반도체 오를 때 오르고 로봇 오를 때 오르고 그리고 경고 종목까지 갔다가 주의 종목까지 격화시키면서 상한가를 쳐버린다고. 자, 요렇게 똘망똘망한 녀석을 일단 여러분들은 맞아요.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편입하는 게 가장 올바른 자세 같아요. 보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입니다. 향후에 보십시오. 무조건 여긴 뚫어낼 수 있어요. 이때보다 더 슈퍼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따 좀 이 종목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AI의 거품론은 맞다. 1999년도 우리 저기 가산이라는 동네 가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이 IT 사무실을 차려놨다고요. 자, 왜 차려놨을까요? 이때가 IT 버블이었거든. 미국도 버블이었거든.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 중지를 딱 매겨버리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왜? 1999년 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3년 동안 진짜 미치듯이 종목들이 10배까지 올랐어요. IT 종목들이. 그리고 나서 그때 IT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1999년도를 보는 게 아니고 1996년도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 실적 안 나온 기업이 어디 있어요? 바로 스타트 기업인 바로 오픈 AI.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미중 무역 갈등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빠졌던 건 아주 옛날에나 있는 거지. 이럴 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빠졌던 적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있었을 때 어떤 정책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관세 부과하겠다. 요럴 때가 있었다고. 전 세계에. 이 당시에는요,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요런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4월 달에 같이 급락을 했거든. 주도주. 근데 봐봐. 결국 뭐예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무엇이다? 예? 혼자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 관세부가 됐고, 여기는 뭐지? 새로운 수익 구조, HBM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못 올랐고, 이 SK 하이닉스는 위로 땡겨버렸던 이슈라는 거예요. 자,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지금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 제가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만,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댓글로, 자, 생각하지만 시세가 이렇게 가면 매도하고 싶고, 매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승하면 매도, 그럼 또 hul떡.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다르니까 약속 한번 해보자고요. 매도 금지라고 해서 몇 개? 한 1000개 한번 달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삼성전자는 현재의 구간대에서 뭐 한다? 보유. 그리고 미리 매도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 신규 매수. 오케이? 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완전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의 합성인 이 종목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은 적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이 기업 같은 기업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냐고요. 자, 일단은요.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해서 과거에 몇 배 올랐을까요? 이때가 4배 올랐어요. 근데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와 있어요. 자, 원익홀딩스는 지금 벌써 바닥에서 4배 올라 있죠. 지금 끽해봐야 몇 프로 올라 있다? 40%. 그럼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예. 자, 모든 반도체 장비주는 최소 2배 올랐어요. 근데 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여기서 머물고 있을까요?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움직일까라는 이야기. 자, 이거 하나 여러분께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나름 시가총액 자체가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은 확산을 하죠. 그 확산 과정이 어떤 과정을 시장에서 보이죠? 똑같은 결론이에요. 똑같은 결론인데,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다. 이게 시장의 이 중소형주를 확산하죠. 예를 들면 비만 치료 관련주가 있다. 이 큰 놈이 한 10배 오르고 D&D 파마텍, 올릭스, G2G 바이오 다 뭐죠? 비만 치료 관련주를 확산한다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는 이 원익홀딩스가 가진 단단함의 매력과 이 상한가를 맞아요. 시장의 급락, 코스닥 시장의 급락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로봇과 반도체의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진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애를 하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만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요. 로봇 올라갈 때, 반도체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하신 종목이 이런 중간 조정 과정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8월 20일자에 원익홀딩스도 좀 편입해 보시죠. 포트폴리오 10%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그 10%짜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40% 정도의 즉 평가 금액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9월 30일에도 해당 채널을 통해서 조회수가 1만 7천회가 나왔었죠.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분전 속보 모두가 속았다. 어쩐지 대단히 수상했다라는 이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세에 대한 부분도 거쳤다. 지금 이 부분에 살짝 조정 주고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사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매도 금지라고 해서 매도 금지. 예, 이렇게 댓글 한번 한 2만 개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조회수 한 10만 나오는지. 야, 인생의 선배님들 주변 캔들 있으시면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매도 금지. 이때도 매도 금지. 지금 현재의 이때 당시에 83,800원이라는 이 주가는 지금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때 위치한 주가는 절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사주 체결.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가 체결 안 되는 날이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량 바스컷 거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라도 전부 다 이게 해당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죠. 이때 다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사건에서 바로 금융투자라는 녀석들은 그들은 장난질을 한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전략 아니었습니까? 자, 만일에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맞아요. 9월 30일에 인생의 선배님들께 일단 시장을 하락시키게 한 용도로 시장의 선물 매도 포지션 지금과 같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매수 포지션을 바뀌면서 시장을 반등시키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상승시킬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이 당시에도 중소형주 심택, 원익카 PS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라고 해서 9월 30일에 여러분께 이때 말씀드렸죠. 그럼 지나고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금 쭉 올랐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익 IPS, 그죠? 주가 보시게 되면 진짜 많이 올랐죠. 심택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여러분 삼성전자 하나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참여해 있는 기업, 요 기업을 우리가 공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라이브 꼭 들으시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금융투자에서 매도한다. 선물 포지션을 맞아요. 매도로 바꾸면서 시장을 급락시키면서 저가 매수 전략한다. 이런 부분들 타점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9605-8463입니다. 저 개인 번호 위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으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하루에 10번 정도의 여러분들 시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로 이 전략,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시황 전략을 여러분께 하루에 10번 정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즉 원익 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 단단한 종목인데 아직 오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4배까지 올랐는데 현재 위치와 있다는 것은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100% 보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원익홀딩스처럼 진짜 많이 올랐네요 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10%만 여러분들 꼭 편입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휘청이는 1%, 2%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평가액은
분명히 신고가를 돌파할 거고요. 향후에 2배 이상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100%올 거예요. 자, 타점은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시세가 흔들리게 하고 시장이 흔들리게 하고 온갖 찌라시가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인생 선배님들.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100% 무료입니다. 010-960-8463이에요. 숫자 3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고요. 지금 뭐 AI 거품론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 미중 무역 갈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은 AI 패권을 누가 잡느냐. 요것 때문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쉽게 좀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댄 아이브스. 자, 어떤 이야기냐. 미중 무역 갈등의 대립은 결국은 AI 혁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액의 포커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1996년도에 있었던 이 버블로 99년도의 버블론이 아닌 1996년도 이때 3년 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이때의 사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1996년도에 그린스펀이 비이상적인 과열, 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는 이때 이후로 3배 이상 급등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썸네일을 전략 매도하세요 라고 했던 거는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고요. 월요일에 개장하게 되면 여러분께 이 뭐 선물 포지션, 시장을 하락시키는 용도 이런 부분들 하루에 10번 정도의 여러분께 이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은 공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고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과 무엇이죠? 반도체의 합성,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선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선물만 받아가지고 그냥 뭐 하시면 안 돼요. 100% 무료인데 단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라고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곳으로 이 영상이 알고리즘이 형성될 수 있게끔요. 아시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급락 막 4%, 5%, 6% 막 급락 죽어도 안 나요.